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임플란트 부작용이라 하면 이제 보통 수술 후에 붓기나 이제 아픈 거를 좀 떠올리시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해야 되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문제는 임플란트가 다 끝나고 나서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임플란트 주위염,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힘드시겠지만 삐님이 질문하실 때 표정이 많이 어두워서 다시 밝게 한번 할까요? 제가 그냥 그 다음부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네. 질문 들으시면서 너무 표정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제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질문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네.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한쪽 발로 웃으면서 해볼게요. 원장님, 금방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주위염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주위염 포함해서 또 어떠한 좀 부작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임플란트라고 하면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픽스처, 두 번째 중간 기둥, 이걸 보통 어버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기둥 위에다가 치아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데 1번과 2번 사이는 나사로 조여놓습니다.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나사인데 나사로 꽉 조여놓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 중간 기둥과 크라운을 붙일 때는 접착제로 붙여요.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까맣게 표시해 놓은 게 잇몸뼈,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잇몸을 그려 놓은 건데 이 사이사이 부분으로 음식물이 끼거나 잇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이렇게 녹아 내려갑니다. 임플란트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잇몸만 살짝 부어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통 방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으로 뼈가 더 많이 녹기 시작하면은 잇몸의 붓기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치질을 하면서 피가 난다거나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아예 뼈가 싹 녹아가지고 임플란트가 1번, 2번, 3번 묶인 채로 통째로 이렇게 흔들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말기로 진행이 되기 직전까지는 흔들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스스로 자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제 1번 뿌리에 해당하는 곳 주변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죠. 그 다음으로는 2번 중간 기둥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 이 나사가 살짝 식사를 하면서 힘이 가해지면서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통째로 다 풀리게 되면은 2번과 3번이 한 덩어리로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1번, 2번의 결합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3번만 쏙 빠져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임플란트를 빼거나 뭘 다시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 깨졌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1, 2, 3 다 제거합니다. 수술을 다시 해야 돼요. 2번이 깨졌다. 1번은 재활용을 한 상태로 2번, 3번을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3번이 깨졌다. 3번만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치과들에서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거는 하신데 가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치과마다 임플란트 회사나 임플란트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품을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다른 치과에서 한 임플란트 육안으로만 봐서 이거 무슨 회사 무슨 임플란트지?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임플란트 브랜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신데 가셔서 맞는 기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생겼거나 임플란트가 금이 가거나 쪼개져 있어요. 이거는 하신데 가셔도 결국 임플란트를 빼야 되거든요. 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를 전부 다 갈아내서 1, 2, 3번 통째로 뽑는 방법이 있고 2번까지만 빼고 1번 안쪽에다가 기구를 꽉 물려가지고 기구째로 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침습적이에요. 잇몸도 많이 열어야 되고 뼈도 많이 갈아내야 되고 임플란트를 뽑고 나면 거기다가 뼈 이식해놓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신고 또 기다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엄청 많이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맥가이버 키트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번 안에다가 물려가지고 돌리는 렌치라고 하죠. 보통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해요. 맥가이버 키트 같은 경우는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해서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센 힘을 줄 때 유리함이 많고요. 나사가 부러지거나 2번이 깨지거나 해서 그런 걸 제거를 해야 될 때 또한 뭐 어떤 임플란트 회사에서 수술을 하셨든 이 키트를 사용하면은 웬만한 건 다 대응이 되도록 개발이 된 것이 맥가이버 키트입니다. 요새 워낙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많이 되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한두 개씩은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탈이 났는데 임플란트 한 지도 오래됐고 했던 치과는 없어졌거나 혹은 이사를 오셨거나 하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치과에서 탈난 임플란트들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선에서는 다 해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맥가이버 키트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나도 부작용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조치는 예방인데요. 왜냐면 저도 전문가지만 제 치아에 초기에 염증이 생긴 걸 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계속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 임플란트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계속 검진을 받으셔야지만 내 임플란트의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치않게론의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